해질녘 언덕 넘어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 음성 듣고 달려간 것처럼 내 주님 나를 부르시니 힘차게 달려갑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십자가 무게만큼 잠 못 이룬 밤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눴던 삶을 드립니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나를 닮은 사랑의 바보야 너를 내가 안아주리니 오 주의 은총이여 사랑이여 이들도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나를 닮은 사랑의 바보야 많은 일을 사랑했던 너를 내가 안아주리니 오 주의 은총이여 오 사랑이여 이들도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들도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세요. 2부에서는 이옥정 막달레나 공동체 대표님
모시고 또한 저희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정 대표님께서도 잠깐만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일했던 전 대표 이옥정 콘세크라터이고요. 지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 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형 공모전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잘 아는 분이 그곳에다가 선정 투고를 해주셔서 깜짝 그냥 일반 투고로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박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연을 보내시게 됐는지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거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셨나요? 네. 아니 공모를 하셨으니까. 네. 아니 네. 저희가 공모는 한지 꽤 오래 했는데도 다른 분들도 아무도 안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아주 참신한 저희들한테 놀라움이 되었고요. 뭐 추기경님이 물론 이제 돌아가신지는 벌써 10년이 됐지만 아마도 그 추기경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아마도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투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원순 오빠라고 부르시길래 그리고 서로 자리를 양보하시는 오늘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막달레나 공동체 또한 아까 청소년 센터 등에 대해도 굉장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우리 이옥정 선생님 그 막달레나 공동체 이미 알았고 또 같이 제가 큰 힘은 없었지만 함께 해왔는데요. 그야말로 사회에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고통받고 또 절망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이옥정 대표님은 늘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방적으로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 그냥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해가면서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 희망을 가꾸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책 내는데도 제가 관여했고 또 국수집인가 하나 내셨죠.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갔고 그리고 시장이 된 다음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교육이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런 게 있어서 우리 특히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잘해 주실 분으로 이옥정 대표님이 계시는 그 막달레나 공동체가 정말 잘하실 것 같아서 맡겼더니 역시나 잘하고 계세요. 네, 큰 박수 한번 두 분께 쳐드리시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 그래서 1, 2, 3, 4, 5권이 지금 출간되었는데 이옥정 대표님은 거기서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막달레나 공동체와 관련해서 아주 추기경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추기경님 처음 뵌 것은 87년도 우리 가톨릭 사회복지 설립 기념을 해서 명동 성당에서 바자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6월인데 바자회 하는 날 막 체르탄이 터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보따리를 싸갖고 우리 식구들이 집에 오면서 경찰을 욕을 하고 투덜대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에서 추기경님이 나오셨어요. 나를 먼저 밟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친구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그해 저는 추기경님을 저희 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다가 카드에다가 연말 카드에다가 저희 집에 한번 꼭 와주십사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게 저희는 그때 초대장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초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몰랐고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썼는데 추기경님이 가겠다고 근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 그 1월달에 전화를 하셨어요. 오시겠다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전혀 기대를 안 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오셨는데 그 정말 그 애들한테 이제 우리 추기경님 오신다고 뭐 용산역에 나가서 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같이 다 오라고 했는데 추기경님을 잘 몰라요. 또 신부님에 대해서도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이 어떻게 네, 그분들이 예,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기경님 오시는데 누가 오시는지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래서 뭐 신부님이 뭐 그 독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오히려 우리 집에 이제 신부님이 미사하러 오시면 멋있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유 신부님은 건들지 마 껄떡대지 마 내 거야. 예, 그랬는데 이제 추기경님이 오신다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추기경이 누군데 아 추기경님이라고 뭐 이런 분이 있다고 대충을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누구라고 그래서 추기경님 이걸 몇 번을 해서 이제 머리에 심게 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날 오셔서 이제 세배도 하고 뭐 다 식구들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세뱃돈을 다 5,000원씩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봉투채 저를 주시는데 제가 추경님 이걸로 막걸리 사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막걸리 그날 한 마를 사다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취해가지고 추경님 앞에서 넋두리도 하고 주정도 하고 예. 뭐 그런 그 여러 넋두리를 가지 다 받아주셨답니다. 금순 네. 씨가 무릎 빼고 누워서 예, 그 아주 예. 네. 아무튼 정말 정월 대보름 때 세뱃돈 주신 것부터 해서 그 전혀 격이 없이 잘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오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예. 막달라나 공동체 얘기는 차츰 듣도록 하겠고요. 네, 박원순 시장님 이번 수기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추기경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야기 조금 어떤 시기에 추기경님 뵙고 수기에서 써주신 내용 그래도 직접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우리 역사에서 1970년대, 80년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지배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지식인이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또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그때 인권 사건 중에 하나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 뭐 이른바 공안 당국에서는 이게 이념 운동권에 아주 어떤 조작극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그런데 뭐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도 다 그런 그 공안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만 싣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그때 이제 황인철 변호사님, 이돈명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천주교 신자이시기도 하고 또 추경님하고 잘 알기도 해서 이분들 이제 제안에 따라서 우리가 김수환 추경님이 지지하는 어떤 뭐 문건이나 이 지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게 이 사건을 이렇게 뭔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실제로 추경님한테 그 말씀을 소상히 드리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카드에다가 우편 카드에다가 그걸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교도소에 있는 당시에 그 고문의 피해자인 권양에게 보내고 그 대신 이제 그 엽서를 복사를 해서 언론에 알렸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진실이 권양 편이다라는 게 온 세상에 알려지고 사건의 변화가 되고 그게 5공화국이 붕괴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죠.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이 그 당시 가진 도덕적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죠. 네. 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이충렬 작가님이 많이 써놓으셨는데 잘 얘기를 못하셨는데 혹시 그 우리 막달라나 공동체 식구들한테 추경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일화가 있으시면 좀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처음에 오실 때부터 추기경님이 텔레비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참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구들이 그냥 아니 추기경님이 아니고 옆에 뭐 큰아버지가 좀 오신 것 같다. 농사짓다 말고 이렇게 네, 딱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뱃돈을 받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는 사이에 애들이 추기경님 바지를 보면서 추기경님 왜 이렇게 바지가 구겨졌어요? 바지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뭐 이러면서 제가 다려드릴까요? 이런 하마터면 추경님 바지를 벗으실 뻔했습니다. 다른 날에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술을 사다가 먹고 나니까 그 이제 취해가지고 추기경님 막 무릎에 누워갖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럼 추기경님이 안주도 먹어야지 술만 먹으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온갖 넋두리를 다 하시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또 담배를 꺼내서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추기경님이 라이터를 붙여주셨어요. 라이터를 그래서 붙여지 그런 뭐 정말 그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저런 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마음을 많이 열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도 그 라이터가 저는 궁금해요. 추기경님이 어디서 나셨을까? 그날 사실 첫날은 미사를 저희가 안 했거든요. 신자는 저하고 문수녀님 두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 미사 없이 추기경님하고 그냥 보름밤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라이터 혹시 추기경님이 첫 번째는 비서 신부님이 안 가셨고요. 두 번째부터는 비서 신부님을 처음에는 비서 데려가셨던 신부님이 걸로. 오셨어도 뒤에 계시고 그랬는데 사복을 입고 아마 살짝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밤색 잠바 입으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끼리 추측하건대 추기경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 그 지금도 네. 숙제가 안 풀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민주화 때는 너무 속상하셔서 하루에 2갑까지 피실 정도로 정말로 마음이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주교님, 그 아까 시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사회적 목소리를 내시고 인권과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것들에서 그들의 편이 된 이유가 어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사실은 저희들 주교님과 저희가 모두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 민스터에서 7년 동안 유학하시는 시기의 말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마도 추경님께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체험하셨던 것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경님?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네, 제가 글쎄요.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추기경님께서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직접 유럽에서 경험하셨고, 근데 그 다 끝나기 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그 당시에 가톨릭 15사 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유럽에서 마무리되고 있던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상 중계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거라든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한국의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제 공의회 자체도 그랬지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세상을 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알아서 거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의회의 내용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에 그 추경님께서 그렇게 민주화라든가 어떤 그 인권 운동과 연관된 이 일에 그렇게 함께 하시게 된 것은 그런 어떤 그 교회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소중함,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고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교회가 기여해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즉 말하자면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공회 정신을 추경님께서도 이렇게 전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인권 운동과 연관된 어떤 그 뒷바라지라든가 후원 같은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드려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유주교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정말로 힘든 그 시기를 보냈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수기에서 써주신 거 보면 그렇게 어물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체험들이 있으세요? 수녀 회 저희들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게 지하 3층이어서 저는 왜 카타콤베 같은 이런 비밀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장중한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밀주였어요. 막걸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녀님들이 아마 담그신 것 같아요. 그 세무서에서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막 저희들이 막 네, 마시다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마시다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좀 한 분이 술이 취했어요. 그러고 이제 주경님 보고 2차 갑시다 그런 거예요. 물론 뭐 2차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폭소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이렇게 뭐랄까 저희들이 힘든 과정에서 늘 이렇게 좀 우리 뒤에서 이렇게 늘 보듬어 주시고 또 밀어 주시는 그런 언덕 같은 분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뭐 그 당시 이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사실 변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위험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우리 인권 변호사들의 뒤에 추경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네, 정말로 그걸 든든하게 받쳐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는 막 웃었고 정말로 재미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보 김수환에도 또 아마 그 부분이 다루어질 텐데요. 근데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과 관련된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읽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얘기 잠깐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88년도하고 89년도 이렇게 그 두 번을 다녀가신 후로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용산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시콜콜 추기경님한테 카드나 편지를 보냈었어요. 우리 식구들 근황이라든가. 그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식구 하나가 이제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추기경님도 두 번 다 오셔서 만나셨죠. 같이 사진도 이렇게 팔짱 끼고 찍은 사진도 이제 물론 있지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죽었을 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좋아하고 그 추경님이 그 카드를 저희한테 위로의 카드를 병원 영안실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것만 보고도 저희는 위안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병원으로 오셨어요. 영안실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용산역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죠. 왜 용산이라는 데가 성매매 직결지라는 데가 미신 같은 걸 많이 믿기 때문에 껐득하면 굳으라고 껐득하면 점치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죽은 데를 갔다 오면 상문이 낀다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 죽어도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막달레나 이제 세례명이 막달레나가 죽었을 때 추기경님이 다녀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장례식 때 많은 친구들이 소복을 다 입었어요. 그 가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그걸 업주들도 문제를 안 삼고 누구도 문제를 안 삼고, 그래서 저희도 수녀님하고 저도 같이 소복을 입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날 그 장례 미사를 하던 삼각지 성당이 그 초상집이 아니라 정말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네, 우리 기념특강에서 손인숙 수녀님께서 잃어버린 고난받는 자들의 잃어버린 얼굴을 되찾아 주셨다 그랬는데 김수환 추경님께서 직접 가셔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교님, 우리 많이 알고 계신데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 성당에서 그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추경님께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정말 혼돈의 시대 때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조금 쉬운 주제로 제가 한번 우리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찰청 고위계 당직자와 그 다음에 당시에 중앙정보부죠 고위 당직자가 왔을 때 추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건 조금 쉬운 거라고 준비했는데 당황하셨네요.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사실 공개되지 않은 내용, 아니 나중에 공개됐지만 네. 그렇게 찾아오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이게 이루어진 일이고, 공개적으로 그때에 추기경님께서 그 시위대를 만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예,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이게 꽃스토리라고 그러네요. 불리지 문화관. 않고 그때 당시에 범우관이라고, 범우관이었나? 하여튼 지금 이 같은 2층 여러분들이 계신 강당에서,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여기 시위대들이 앉아 있고 추기경님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제 유명한 얘기가 된 거죠. 나를 밟고 넘어가라. 또 내 뒤에 사제, 수도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만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그 학생들, 시위대는 무슨 죄를 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민주주의와 또 정의, 인권을 부르짖다가 이렇게 쫓겨 들어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당에서 그렇게 있게 된 정말 힘없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또 그렇게 어떤 뭐 무력으로, 폭력으로 진압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추기경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데, 특별히 아마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광주에서의 아픈 추억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힘없고 어려운 이들이 부당하게 어떤 이렇게 억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은 학생들과 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신 그런 것이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결정을 하면서도 사실 난감한 상황, 반대자들도 많았었고요. 시장님, 그런데 사실 교회로서도 쫓기는 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어떤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었던가요? 어떤 상황으로 기억하십니까? 네. 예, 우리 역사에 보면 고대에도 소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실정법적인 죄를 지어서 쫓기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일종의 아무도 잡아갈 수 없는 면책되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우리 명동성당이 그 80년대에는 바로 그런 소도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군사 독재 정권에서 뭐 이런저런 죄목을 붙여서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집시법이나 이런 거 위반일 수는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어떤 정의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활동했던 것인데, 그걸 말하자면 성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추기경님이 그 사법 당국에 내놓는다는 것은 그게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추기경님이 그때 지켜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명동성당이 당시에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의 어떤 상징 같은 네. 이런 곳에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냈던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여러 일파만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의문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의문사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했던 판사님한테 제가 정말로 고맙고 용기가 크셨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가톨릭 신자다. 내가 성당에 가보면 늘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서 판사로서의 내 책무가 뭔지를 늘 느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추경님께서 양심 그렇죠. 강조하셨는데 그 그것에 추경님의 따라서 이런 어떤 판단을. 원칙과 철학이 사회 전체에 이게 퍼져가서 한국 사회를 말하자면 이런 민주주의로 이끌어가게 된 큰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 아마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사실은 추기경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힘드셨고, 가장 고통받는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언제
추경님께서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막달레나 공동체를 방문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케이스였나요? 예, 저희 집에 이제 9번을 오셨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만 모신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예,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랬고요. 9번을 모셨었는데 그 중에 2번을 제가 추경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번은 91년도인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식구가 한 사람이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는 그런 걸 좀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 어제 그저께 퇴원했어요. 추기경 모신 데서 일찍 좀 퇴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도 입원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강도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찾아가시면서 예, 그런데 제가 그럼 입원하시지 그래요. 그래서 제 말 들었더니 아파야 입원을 하지 감기도 안 걸린다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에 저희가 보듬내라고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진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축성하러 이제 오셨을 때 그 모시고 온 그 사무처 장신부님, 홍금표 신부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못 주무셔서 오늘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면 안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 잠을 못 주무셨느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처음에는 내가 안 가면 꼰세 그렇다 삐치서 울을 것 같아서 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식구들에 대한 애정 같아요. 안 오시면 안 되겠다 해서 무리를 해서 오셨는데 그날 저희가 소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십사고 해서 예, 식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소나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심으시면서 나 본 듯이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잠 못 주무신 분 같지 않게 몇 시간을 재미나게 놀다가 가셨습니다. 그 피곤하신 가운데도 우리 추기경님께 한번 이번엔 박수를 쳐드릴까요? 그 정말 따뜻함으로 해주신 어떤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화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사실은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볼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생각할 부분인데 주교님, 그러니까 추기경님께서 현실 참여를 한 것을 보고 정치 개입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 추기경님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짜 어려운 거는 매번 주교님께만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글쎄요, 저희 추기경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 하셨다는 그 어떤 기록들을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 물론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목소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힘드시긴 했지만 당신이 공부하시였고 또 옳다고 생각하신 대로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특별히 그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비록 반대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하시면서 그런 어떤 그 지혜와 힘을 하느님께 구하고 당신도 사실은 어디 도망가고 싶다고 했던 그런 말씀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더 존경스럽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막 했다 그러면 저분은 뭐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 뭐 그걸 그냥 좋아하시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왜냐하면은 추기경님이 뭐 이렇게 한쪽만 또 생각할 수도 없고 정말 교회 전체와 또 우리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짐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교회가 가야 할 자리인지를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애쓰셨던 그 모습이 정말 그 추기경님을 존경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의견이 다르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대답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교회의 분열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정말로 그런 어떤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민주화가 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침묵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추기경님의 공동체에 대한 정신에 관해서 부터 알 수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기 제목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박 변호사 밥 한 끼 합시다 였고요. 그래서 벌써 그 밥을 계속 강조하셨던 추기경님께서 자기 스스로 밥이 되자고 하는 부분들, 그때는 인권번호셨지만 이제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되셔서 정말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실제로 공동체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정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야 될 텐데요. 우리 종교계라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 밥이라는 게 그냥 끼니 한 끼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안녕과 또 행복을 이렇게 함께하는 네. 하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밥상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밥상 공동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만 더 확장되면 이제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 공동체, 어쩌면 민족 공동체 뭐 이렇게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선 추기경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게 어찌 보면 작은 것들인데, 밥 한 끼, 아까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더 크게 이 상징적 의미를 계속 확장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그 각자 도생의 세상이거든요. 네. 자기의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 정신에 기반해서 어떤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화두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예컨대 요새 뭐 독거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이분들이 고독사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공동체적 정신으로 이 극복해 가야 되고요. 또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저희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하고 저희들이 교회도, 가톨릭 교회도 함께 하시자고 하셔서 이 태양광을 가능하면 이 가톨릭 시설들에 설치하는 것들, 이런 걸 그때 결단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 차원에서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 공동체의 정신을 실현하는 작업도 아마 계속해서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밥상 공동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막달레나 대표에서 밥상을 선물 받았다는 소문이 슬슬 소문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밝히시면 다른 공동체들이 섭섭해하시기는 할 것 같지만 공동체성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저도 시장님 밥이 중요한 걸 저희가 누구보다 절실히 아는데요. 성매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럽다고 한 밥상에서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밥상에서조차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둥근 밥상이에요. 그게 저희 갑오 1호처럼 이제 물려오고 있는데, 그 추기경님이 이제 방문하실 때는 여러 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을 그때마다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다리 부러진 거, 뭐 그 상판이 좀 이상해진 거, 이런 걸 사용하는데, 한 번은 부러진 그 다리 대신 벽돌을 사다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받쳤어요. 고정을 시켜서. 근데 그걸 어떻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추기경님 드리려고 자개 집무용 탁자를 선물을 하셨나 봐요. 근데 대번에 이거 막달레나 집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네. 그 자개상을 갖다가 저희가 잘 정말 쓰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아까 루치아 네. 자매님의 묵주가 성사, 하느님의 은총을 거기에서 드러난다면 아마 이곳에서는 그 밥상, 자개 밥상이 계속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는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추기경님께서는 교회 분열을 막으면서 갈등을 많이 중재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충돌이 될 때 어른이 안 계신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더 아쉬움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어른이 안 계신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도 참 못됐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주견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근데 추기경님께서 생전에 이제 어른 역할을 어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당신 입으로 내가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어른이셨죠. 그것처럼 이제 추기경님은 안 계셔도 남아 있는 우리 신자들이 추기경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범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곧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뭐 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추기경님의 어떤 그 핵심적인 영성이라 그럴까요? 정신 중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서로 밥이 돼주자는 거잖아요. 서로 밥이 돼주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고 우리 교수님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마음 한몸 운동을 추기경님께서 89년에 시작을 하시면서 그 성체 성사의 정신을 살자. 이제 물론 그는 성체 성사는 빵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밥이다. 그래서 밥을 나누자 어려운 이들에게. 그래서 헌금 운동하고 헌안 운동하고 생명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3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그냥 우리는 한마음 한몸 뭐 그거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신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빛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기경님이 바로 그 서로 밥이 돼주자는 그런 정신을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추기경님 마지막 말씀처럼 특별히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몸소 사랑의 어떤 메신저가 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신자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추기경님이 해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어른의 역할, 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쳐서 제가 섭외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주견님을 이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 져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추기경님께서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정 10주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추모 미사에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명동 성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도 여러 곳에서 함께 미사를 하면서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추기경님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저기서 우리들을 아마 그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계실 추기경님께 한 말씀 드리신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 시장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좀 전에 주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가 워낙 지금 갈등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남남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또 지역 갈등, 심지어는 세대 갈등까지 이렇게 갈등이 심각할 때 뭔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존재가 더 아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 추기경님이 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또 그리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함께 아까 공동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의 큰 사회 공동체로서의 이런 통합과 합의와 이런 화해 그리고 또 그 평화의 길에 김선 추기경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옥정 대표님께서도 추기경님께 뭐라고 한 말씀
알고 싶으실지 제가 무척 궁금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 친구들한테서 이제 추기경님 10주기 됐는데, 그러면서 텔레비를 보고 추기경님 뵈면서 그 손 좀 한번 더 잡아볼 걸,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몇 번이나 잡았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 한 번도 못 잡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추기경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그 식구들을 대하는 그 모습은, 굳이 강약을 따진다면 정말 추기경님은 굉장히 강에 속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고 오히려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그래 하다못해 윷놀이를 하는데도 그 애들 돈을 따먹겠다고 예, 말을 속이고 예, 그래서 걸렸어요. 예, 성인 혹시품에 올라오시려고 되면 굉장히 그 곤란한 사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윷놀이 말속임 모습들 사건. 정말,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식구들이 보면서 정말 따뜻함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1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새벽이면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 내 밤새도록 이제 성매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에는 명동으로 오는 거예요, 조문을. 그래서 매일같이 오는 애도 있었어요. 줄이 아직도 멀었다고. 저도 한 번밖에 안 왔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추기경님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수기에 썼듯이 그 영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으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추기경님은 다단계 우두머리라고 제가 제목을 네, 그렇게 수기의 제목이 다단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예, 예, 그 우리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대녀를 쓰고 또 대모를 쓰고 뭐 이렇게 대녀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아무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는데 가족한테서도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매매 경험이라는 거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원죄처럼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편견에서, 가정에서부터도 다 버림받았는데 추기경님은 그냥 따뜻하게 애들 말 다 들으시고, 그냥 그거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고 애들 토닥거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 따뜻함고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 녹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기경님의 큰 박수 쳐드리시고요. 네, 추기경님의 유언 모두 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제 추모미사 때도 염수정 추기경님, 손인성 추기경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그리워하고 그분을 갖다가 추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한마음 운동본부 1번, 2번 바보의 나눔, 3번 옹기장학회, 4번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곳을 갖다가 콕콕 찍어서 후원해 주시면 그분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지에 관해서 잘 알려드릴 것 같고요. 정말로 김수환 추기경님께 놀라운 김수환 추기경님의 능력은 경청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한 분도 안 좋으시고 이 모든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중들 여러분들께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야기가 재미없고 의미가 없었다면 경청하고 싶어도 안 됐을 텐데 1부와 2부에 걸쳐서 너무나 재미나는 이야기 들려주신 분들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올라오지 못하셨지만 평화신문에서 정말로 자신의 사랑이 담긴 수기를 써주신 오늘의 수상자들께도, 그 다음에 오늘 패널 모든 분들께 큰 박수 쳐드리면서 너무나 아쉽고 짧지만 우리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